중국 가서 무엇을 해오기를 국민 입장에선 바랬느냐. 말뚝. 서해에 박은 거. 그렇죠. 그거 빼달라는 얘기 한마디를 원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는 치운다는 답변을 듣고 온 게 아니라 차가 끝 회의로 경계를 확정하기로 했다라고 답변을 듣고 왔대요. 그럼 경계가 어떻게 확정되겠어요? 그러니까요. 말뚝을 박아놓은 16개의 그 콘크리트가 거기서부터 중국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기존에 있는 서해가 또 줄어들게 됩니다. 그 중국 어선들이 이제는 와서 불법 어선이 아니라 합법 어선이 되는 거예요. 중국 법상, 국제법상. 아니면 우리도 말뚝 박던가 그 옆에다가. 그렇죠.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 이재명 정부가 중국 가서 얻은 성과는 단 한 건도 없어요.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. 지금 중국 가서. 맞아요. 한중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 네. 김효은 대변인이 워낙 국제 전문가니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. 자, 가장 큰 포인트가 뭡니까? 우선 출발하기 전에 중국이 내준 숙제를 잘 하고 갔다. 무슨 숙제 냈는데요? 중국이 그냥 오라고 했겠어요. 일단 에이펙 그 정상회담에서 금관 선물하고 그게 금값 올라가지고 뭐 한 3억 정도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런 걸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오기 전에 충성맹세하고 와라. 네,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. 근데 이것을 또 정청래 당 대표는 그것을 지지한다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렇게 중국 측에다가 지지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 대만 언론에서 우리나라 지금 중앙일보에서도 어제였군요. 이게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대만 언론에서는 중국에서 4가지 정도의 이제 숙제를 냈는데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지만 만나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나온 게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나의 중국 이야기. 하나의 중국. 네, 그것을 존중한다. 요 정도까지만이 이제 팩트고 발언한 거에.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주한미군에 관련해서 이 대만 유사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그럼 우리는 그런 숙제를 다 완수를 하고 중국을 갔는데 선물로 뭘 받았냐? 뭐 받았어요? 샤오미 핸드폰 받아가지고 야 중국 좋네 이거 줌 잘 된다 뭐 뽀샤시하게 나온다 뭐 스노우보다 낫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4명이서 이제 단체 샷을 찍는데 역시 빠르시네요. 자료화면 지금 보시면은 시진핑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여사 그렇게 그냥 점잖게 서 있고 우리는 뭐 깨알 미소 지금 짓고 있습니다. 누가 누구에게 더 친하고 싶어 하는지는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너무나 명백한데 샤오미 폰입니까 저것도요? 네, 저는 샤오미라고 아. 기사에서 읽었습니다. 네네. 샤오미. 그러면 지금 삼성 바보 되는 거죠? 그 경주 때 선물 받은 거 아닙니까 저거? 경주인가요? 네, 경주에 선물 받은 거를 가져가서. 저걸 그러니까 받은 거를 가져가서 찍은 것 같은데. 그렇게 제 느낌에. 개통폰은 아니겠죠? 개통된 건지 안 된 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. 네, 어느 번호인지 그 정도 궁금하고. 외교적 감각은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고 가서 이제 저렇게 사진을 찍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 가서 무엇을 숙제해오기를 국민 입장에선 바랬느냐. 그거 말뚝. 서해에 박은 거. 그렇죠. 그거 빼달라는 얘기 한마디를 원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실책인 것 같아요. 그거는 굉장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서해 구조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? 네. 그렇죠. 한국 해사신문에서 작년 12월 13일 보도에 의하면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이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탈탈 털어봤는데 지금 16개의 그 중국이 설치한 봉이 남아 있어요. 그러면 사실 에이펙 때도 그랬고 이번에 가서도 야 이거 치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치우는 근거는 뭐냐? 2001년에 한일 어업 협정에서 상시 구조물 설치 금지를 조약을 맺었습니다. 그러니까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설치하지 마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렇게 우리나라 서해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국의 회색 지대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대만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경계가 애매한 곳 있잖아요. 그 애매한 곳에 최앞선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합니다. 이게 말뚝을 받아놓고 콘크리트를 들이버가지고 아예 건물을 짓는 거예요. 그 바다 위에다가. 그러한 것인데 이걸 치우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치운다는 답변을 듣고 온 게 아니라 2026년 올해 안에 차관 끝 회의로 경계를 확정하기로 했다라고 답변을 듣고 왔대요. 그럼 경계가 어떻게 확정되겠어요? 그러니까요. 그 말뚝을 박아놓은 16개의 그 콘크리트가 이게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되면 거기서부터 중국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서해가 또 줄어들게 됩니다. 그 중국 어선들이 이제는 와서 불법 어선이 아니라 합법 어선이 되는 거예요. 중국법상 국제법상. 경계를 논의하려면 이걸 일단 치우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치운 상태에서 야 경계 논의하자라고 하면 아니면 우리도 말뚝 박던가 그 옆에다가. 그렇죠. 지금 우리는 박아야죠. 겁나서 말뚝도 못 박고 있잖아요. 이재명 정부는. 이거 굉장히 심각한 국제 영토적인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라 말씀을 드리고
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 이재명 정부가 중국 가서 얻은 성과는 단 한 건도 없어요. 그나마 지금 숫자로 나오는 게 MOU 체결을 뭐 32건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MOU는 이런 겁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. 이게 MOU예요. 제가 오늘 유병수 앵커님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식사하시죠라고 MOU 체결했잖아요. 안 먹어도 됩니다. 이게 MOU예요. 바로 체결을 깰 수 있는 게 약속을 깰 수 있는 게 MOU이기 MOU 때문에 지켜요. 법률적 효과가 없는 게 MOU인데 우리 MOU를 32건을 체결하고 왔다. 지금 2001년에 협정한 한일 어업 협정도 중국이 안 지켜가지고 말뚝을 16개나 우리 서해에 박았는데 MOU 지키겠습니까? 지금 이재명이 돌아와가지고 국민들이 질문할 거는 이 무슨 중국 성과 뭐 이러한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김현지로부터 김병기 공천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첫 질문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거부터 질문을 해야지. 왜냐면 중국 성과는 질문할 게 없습니다. 음식 뭐 먹었냐, 뭐 거기 호텔은 개운했냐, 뭐 이런 그런 질문할 게 아니잖아요. 그런 질문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예. 왜냐하면 매번 이거 언론도 진짜 기자들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게 매번 음식 뭐 먹었느냐, 맞아요. 반찬이 몇 개였느냐, 응? 그다음에 음료수는 뭐가 나왔느냐, 예? 네. 그런 거. 예. 예? 그리고 뭐 술은 뭐가 나왔느냐, 술은 어느 지역 술이냐, 그리고 반찬은 몇 가지가 나왔느냐, 반찬의 의미는 뭘 담았느냐, 무슨 어느 지역 거냐, 제발 좀 이런 것도 관심 없어. 안 궁금합니다. 제가 뭐 그 대만 해역 문제나 뭐 혹은 또 뭐 미국이 이따가 얘기할 뭐 마두로를 잡으러 가던가 이거야 뭐 국제적인 얘기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상에 관련 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서해는 다르죠. 헌법 3조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번 더 영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침범한 거에 대해서 이걸 치우라는 얘기를 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말뚝을 밟던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. 지금 중국 가서. 맞아요. 그 대만도 처음에는 말뚝이었다가 거기에 이제는 지금 비행기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네, 있게 네. 그렇게 땅처럼 인공섬처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공식 성명으로 이렇게 발언으로 나온 게 뭐 건설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지금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발언들이나 합의들이 지금 나왔는데 한한령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든 좀 이것을 해소라도 해와야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것들이 지난 한한령 때 사드 배치 이후에 뭐 롯데마트나 뭐 신세계백화점 같은 것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엄청난 이 손실이 있었잖아요. 네. 경제 규모로 뭐 8조 육박한다 이런 통계들도 예전에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이야기는 바둑하고 축구 분야 정도 교류 추진한다. 바둑 뭐 AI가 요즘 많이 드는데 네, 딥시크가 와서 하는 건지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도 같이 경기 몇 번 뛰면 이게 또 그냥 교류인 거예요. 중국 가서 한번 경기하고 우리나라 와서 한번 경기하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? K컬처잖아요. 네. 그럼 이거는 드라마랑 영화랑 우리 음악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실무 협의하겠다 하고 답을 안 내놓은 거예요. 그리고 팬다 오면은 엄청나게 대나무 많이 사줘야 돼요. 근데 이런 거는 자기네 판다 키워주는 거는 그거는 실무 협의에 공감한다. 그러니까 뭘 내주고 우리가 뭘 받은 거지 생각해 보면은 다 내주고 지금 못 받은 거거든요. 네, 그리고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대통령이 간 게 의미가 없는 게 저 정도의 얘기는 대통령이 안 가고 외교부들이나 맞아요. 혹은 통상부들끼리 주고받는 얘기입니다. 맞아요. 한학년 풀어주세요. 야 대신 뭐 좀 열어줄게. 이 정도로 주고받는 거지. 대통령이 갔으면 뭔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선물,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쌓여있는 고름을 풀어주고 와야 되는데 고름이 더 쌓인 느낌이 지금 들기 때문에 네네. 한학령에 대해서 중국 그 관계자가 위성란 실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. 한학령이 사실 실제하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라고 하는데 명백히 실제하죠. 실제하는 그렇죠. 거고 하다못해 대통령이 가서 이건 비공식적으로라도 아니 왜 흑백요리사 왜 우리 거 베껴가냐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. 이게 네. 이제 문화적 교류를 하려면 그렇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드라마 좀 보세요. 중국 드라마? 안 봅니다. 전 중국 드라마를 중국어 공부 때문에 좀 보는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한 16부작 가잖아요. 중국 드라마는 아직도 32부작. 뭐 이렇게 가요. 가장 짧은 게 뭐 25부작. 그래서 보다가 지쳐서 결국 결말을 못 보고 한 10부작까지 보다가 힘듭니다.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자, 문화 교류를 하면 우리 문화는 갈 게 많아요. K-팝, 데모헨터스 뭐 갈 게 많잖아요. 우리 문화는 갈 게 많은데 아직 우리 국민 정서에 중국 문화는 들어올 게 없어요.
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문화 교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문화 교류를 하면 야 이거 대한민국 문화만 중국으로 오는 거지 우리 문화만 안 간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창안하는 게 조선족이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겠다. 김치 중국 거다. 한복 중국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아 이거는 좀 선을 긋자. 왜 김치랑 한복에 대해서 중국이 이거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하려고 하냐. 이거 우리 대한민국 유산이다. 이 정도 얘기는 좀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. 맞아요.